홍기찬의 스케이치북의 홍기찬입니다. PT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그다지 차별화되기는 어렵잖아요. 오늘은 좀 쉽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분석 기법을 좀 보여드리면서 산업의 흐름도 좀 확인하시고요. 아, 내가 면접장에 가서 저런 툴로 좀 발표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툴은요.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70년대 때 만들어진 매트릭스입니다. 4분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선 세로축, 가로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 나의 점유율이 크면 왼쪽이고요. 작으면 오른쪽이에요. 세로축은 미래 성장 가능성. 다시 말해 뜨는 제품이냐 지는 제품이냐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자, 그럼 제일 좋은 영역은 어디죠? 내가 담당하는 제품, 내가 판매하고 생산하는 제품의 점유율이 좋고 뜨는 제품이다. 그럼 제일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스타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AI 스피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점유율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좋은 곳은 돈 된다 싶으니까 많은 팔로워들이 쫓아오죠. 구글, 바이두 뭐 이런 기업들이 쫓아오거든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광고를 또 많이 해야 되고 R&D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화려해 보이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 곳은 어디냐? 나의 점유율이 높고 내가 담당하는 제품이 그다지 주목받지 않을 때, 오히려 이때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캐시카우라고 표현합니다. CJ제일제당의 캐시카우는 어떤 제품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당이 출시하는 새로운 어떤 신제품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제당 영업이익의 약 한 30% 가까이가 다시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스팸 뭐 이런 제품들. 왜 그러냐면 비비고 만두 뭐 이런 제품들은 이 제품이 떠? 그러면은 여기에 나도 좀 진출해야겠다. 이런 팔로워들이 많이 쫓아오게 되는데 다시다는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전통적인 조미료. 다시 말해 이런 제품은 팔로워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럼 다시다의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나게 좋고 또 유통망이 탄탄하니까 돈이 많이 들이지 않고도 수익이 이제 창출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얘기해요.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그 스타는 있지만 캐시카우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적으로 롱런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구직자들한테 스타트업을 그다지 권하지는 않고요. 점유율은 좀 떨어져. 그런데 내가 담당하는 제품이 뜨고 있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대표적인 이 퀘스천 마크라고 하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그 제품들과 산업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이 어떤 약일까요? 아마 지금도 휴미라일 거예요. 휴미라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 전문 의약품이고 이 약의 1년 매출이 약 한 20조가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블록버스터급 전문 의약품들의 특허권이 지금 계속 만료되고 있어요. 그러면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복제의약 시장이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특허권 끝난 거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데 이게 왜 새로운 산업이냐? 화학 공정이 아니라 바이오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또 약도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표현해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은 앞으로 이제 뜨게 될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점유율은 낮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진다. 이런 데는 개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 입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별로 권하진 않거든요. 어떤 산업이 여기에 귀속될까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조사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갑내기들, 주로 취준생들의 동갑내기들은 한 7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지금 40만 둥이고 우리나라 대입 정원이 지금 약 한 55만 정도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지방대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고요. 초등학교 교원 사건 터졌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 절벽의 쓰나미를 바로 맞는 산업은 별로 가면은 비전이 좀 좋지 못하겠죠. 예전에는 그 교복 광고, 중고등학교 교복 광고 TV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연예인들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70만에서 30, 40만 그리고 20년도 때 지금 출생 연구가 30만도 지금 깨졌거든요. 지금 40만 둥이들이 나중에 취업 시장으로 올라오면 취업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한 10년
10년을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의 일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그 하청 기업들의 연봉 차이가 제법 커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인 대기업과 그 하청 기업들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중에도 메인 대기업에 가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툴을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매 분기마다 그려봐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에서 기획 업무할 때 이 툴을 많이 썼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제품들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 1.0. 내가 점유율 1등 할 때가 여기고요.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벌어질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제품들은 여기에 들어오고 세로축의 기준점은 일반적인 GDP 성장률보다 더 많이 성장했냐 덜 성장했냐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뭐 월마다 연마다 제품들의 위치를 포지셔닝해서 여기다 그려요. 그리고 매출 사이즈는 이 동그라미로 그리게 되는데 이 동그라미의 면적은 매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요 정도 위치에서 요 정도 면적을 갖고 있었는데 다음 분기 때 이렇게 지금 변화했어. 반면 캐시카우에 있는 어떤 제품은 덩치는 큰데 지금 조금씩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더그 포지션으로 넘어가려고 해.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들어가는 투자는 이제 중단하고 이 제품을 빨리 스타로 밀어내야 기업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의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BCG 매트릭스가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군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면접장 가서는 PT 면접장에서 나오는 어떤 조건들을 보고 각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할 때 현 상황은 스타, 현 상황은 퀘스천 마크, 현 상황은 캐시카우, 현 상황은 더그 이렇게 좀 상황을 나눠가지고 전체적인 환경 분석을 할 때 이 툴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개진할 때 이 툴을 증빙으로 논거로 쓰면서 발표가 이행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업 마케팅 쓰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툴이니까 그 수준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런 툴 관련돼서 좀 더 재미나고 더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홍기찬이었습니다.